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무려 860억 개의 뉴런이 초당 수백 번씩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가 물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회로가 강화되면서 말이죠.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단 8주간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MRI 촬영 결과 그의 뇌구조가 실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두꺼워졌고 스트레스 반응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작아져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죠. 사람은 원래 안 변해. 늙으면 더 고집만 세져. 하지만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새해 계획은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날까요? 그 답도 역시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게으른 기관이에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면서도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쓰거든요. 그래서 뇌는 가능한 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모든 걸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모든 과정 생각 안 하고 하시죠? 심지어 어떤 발로 먼저 내딛는지도 매일 똑같을 거예요. 이게 바로 뇌가 만들어낸 자동 루틴입니다. 문제는 좋은 루틴도 있지만 나쁜 루틴도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집어드는 것, 스트레스 받으면 과식하는 것, 미룰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미루는 것. 이것들도 다 뇌가 만들어낸 자동 루틴이거든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크게 좌우합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뇌는 구조적으로 다르거든요.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어린 시절 학대나 방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뇌를 살펴봤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반응하는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는 거죠. 반대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튼튼하게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린 시절이 불행했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에는 신경가 소성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경가 소성이라는 말,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뇌도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회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연구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는 성인의 뇌에서는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특히 해마라는 부위에서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서 하루에 약 700개의 새로운 뉴런이 탄생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습관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MIT의 연구진들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어요. 쥐들에게 미로를 통과하는 법을 가르쳤더니 처음에는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반복 학습을 시키니까 점점 활성화되는 영역이 줄어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부위만 활성화되면서도 완벽하게 미로를 통과했어요. 이게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하면 자동화되면서 뇌가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환경을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45%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환경에 의한 자동 반응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과자와 라면을 모두 치우고 대신 과일과 견과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책상 위에는 펜과 공책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말이죠. 두 번째는 운동의 힘이에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존 네이티 교수는 운동을 뇌를 위한 기적의 묘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뇌의 비료 역할을 해요.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촉진하고 기존 뉴런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거든요.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더 크고 집중력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이 더 활발해요. 심지어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죠. 그런데 꼭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세 번째는 참을성의 회로를 키우는 거예요. 뇌에는 전방대상 피질, 줄여서 ACC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어요. 이곳은 의지력과 참을성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작은 불편함을 참는 훈련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기, 계단 이용하기, 디저트 참기 같은 것들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일주일 만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졌어요. 뇌 촬영 결과 ACC 부위가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작은 참음들이 쌓이면 뇌 속의 의지력 근육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번째는 피드백의 중요성이에요. 변화를 유지하려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체중을 매일 재는 것, 운동 기록을 남기는 것, 독서량을 체크하는 것. 이런 작은 피드백들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서 동기를 유지시켜줘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일본의 한 65세 남성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피아노, 그림, 외국어까지. 5년 후 재검사를 받았더니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의사들도 놀랐죠. 뇌 촬영 결과 실제로 해마와 전전두엽이 젊은 사람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었거든요. 꾸준한 학습과 피드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변화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핵심적인 몇 가지는 루틴으로 자동화시키되 나머지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완벽주의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실제로 성공한 변화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창한 목표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 1페이지 책 읽기, 하루 1분 운동하기, 하루 한 번 감사 인사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BJ 폭 교수가 말한 작은 습관의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동기보다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강해도 능력 범위를 벗어나면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연속성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환경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3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비만이 되면 나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증가한다고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환경뿐만 아니라 인맥도 신경 써야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나이는 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더 효율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9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7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 6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CEO.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증명했거든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런던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런던의 복잡한 도로를 외워야 하는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해봤더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력이 오래될수록 이 부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과 소성의 힘이에요. 뇌는 필요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뇌는 그에 맞춰 변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선 현재의 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되고 싶은 모습을 명확히 그려보세요. 하지만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야 해요. 건강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매일 30분씩 걷고 싶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뇌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거든요. 하지만 작은 변화에는 관대해요. 그래서 변화의 크기보다는 일관성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학습의 기회예요. 뇌는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2024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가 있어요.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더니 실패 횟수가 많을수록 최종 성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할 때마다 뇌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뇌과학이 증명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언제든,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도, 지금까지의 실패도, 나이도, 환경도 당신의 가능성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뇌 속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이에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잠들어 있어요. 뇌과학이 그것을 증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현했어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필요한 건 단 하나, 시작하겠다는 당신의 결심뿐입니다. 그 작은 결심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과학이 보장합니다.